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과연 천안함은 경계에 실패한 것인가? 천안함의 함장은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혼자 살아남아 승진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가 출연한 채널A 뉴스 탑10 방송 도중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출연자가 최원일 함장이 부하 장병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판 기사와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연자,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출연자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본인의 이 발언을 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최원일 함장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승진한 건 맞다면서 그 사건의 책임을 함장과 군 지휘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팩트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팩트. 과연 천안함은 경계에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은 수상경계함입니다. 이러한 수상함들의 임무는 물 위에서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경계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초계함이라고도 하죠. 이 초계함들의 약점은 대잠 침투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를 막기 위해서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초계함의 이 설립 목적과 작전 수행 목적 자체가 수상 경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잠 작전, 잠수함을 상대로 하는 작전은 천안함 같은 초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구축함이나 또는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등이 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잠수함이 몰래 침투해서 어뢰를 쏘고 가는 것을 미군도 제대로 막기 힘듭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미군의 항공모함에게 가상작전이었지만 적발되지 않고 어뢰를 발사한 후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성공하여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림팩 작전에서의 한 일화인데요. 그만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잠수함을 막는 작전에서는 100% 완벽을 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항공 지원을 통해서, 해상 헬기와 항공 자원을 통해서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적군의 이 잠수함을 쫓아내는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이 아직 항공 전력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까지 동원해 가면서 해상 경계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후 70년 동안 끊임없이 NNL을 비롯한 우리의 수역을 침범해 왔고요. 때로는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어선들을 납포하고 우리 어민들을 납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등을 이용한 간첩 침투도 결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등을 이용한 후방 교란, 간첩 침투, 또 우리 어민들을 납치하는 것, 이러한 여러 행태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은 잠수함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천안함과 같은 수상작전함 등을 동원해서 일정 지역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잠수함이 들어와서 어뢰를 쏘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맞을 수 있는 위협이 늘 상존하고 있음에도 늘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우리 해군이 초계함 등에서 이 북한을 상대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자원으로 인해서 애초부터는 이런 식의 이 특정 지역을 설정한 해상 경계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인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다 북한의 잠수함에 어뢰를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해상작전, 대잠작전의 기초도 모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최원일 함장은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본인은 살아남아서 승진을 한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의 함장 최원일 대령 같은 경우는 끝까지 천안함에 남아서 생존자들을 수색했고 다른 장면들이 다 구출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도 구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은 천안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서 구조되지 않으려는 것을 부하 장병들이 연행하다시피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천안함 밖으로 구출시킨 겁니다. 해군의 전통이죠. 지휘관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전통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생존 장병을 더 찾으려 애썼던 함장입니다. 이런 분에게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표현을 쓰고도 사과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그동안 천안함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예비역 전후회장인 전준영님은 해당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을 분노와 슬픔, 절망감. 제가 감히 대신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전준영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담담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상처 앞에서 담담해져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원일 함장이 진급했다, 승진했다는 것도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군에서는 진급 시기가 아닌 장성을 대상으로 일찍 진급을 시키는 명예진급이라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일 함장은 작전부대에서 지원부대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요. 이러한 명예진급을 통해 조기 전역을 사실상 강제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이대로 조기 전역하게 되면 꿋꿋이 임무를 수행했던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도 같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멸시와 악의적인 조롱을 견뎌내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 최원일 함장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진한 것이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유독 천안함에 대해서만, 또 북한의 행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당직자들이 유언비어 괴담을 살포하는 것인지, 이런 괴담을 살포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지, 왜 천안함 장병과 용사들, 최원일 함장이 지금도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간의 일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2월 24일 천안함 유족들은 김영철 박람 철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천안함 폭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김영철을 국빈 대접하듯 맞아들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김영철은 떳떳하게 버젓이 우리 정부의 환대를 받으면서 입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불참했습니다. 2018년 3월 28일에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추적 60분을 통해 천안함 음모론을 방송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으로 인해 조치가 되었던 524 조치 해제한다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은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을 단순히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포장했습니다. 2019년 3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서해 수호의 날에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열린 로봇산업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산업 박람회 하루 늦게 참석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해서 연평해전, 또 천안함 폭침 등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분들이 기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2019년 4월에는 천안함 관련 막말 논란이 있었던 김현철 씨가 통일부 장관으로 강행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4일에는 청와대에서 웬일인지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이 유족 오찬 자리에서 청와대는 유족들에게 김정은의 사진을 홍보물로 나눠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6.25 70주년, 천안함 10주기, 연평도 포격 10주기 등이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만 강조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에는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이 임명되는데, 이 박창식 홍보원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8일에는 이 박창식 홍보원장이 천안함 10주기에 대해서 생방송을 하겠다고 사전 안내했지만 3월 26일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천안함 10주기를 다룬 생방송을 방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 등을 우롱했습니다. 또 2020년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야 참석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4번 언급하는 동안 북한과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5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보훈처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어떻게 현충일 추모식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의 당사자들이 제외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수많은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2년에 걸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만 열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천안함 장병과 용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안함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도 그 당시 함장이 혼자 살아남아서 부하들을 외면하고 승진했다는 것도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특히 천안함 장병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에 시달렸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간이나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윤석열 전 총장이 현충원에 남긴 방명록 메시지처럼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팩트, 천안함은 과연 경계에 실패한 것일까요? 최원일 함장은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승진한 것일까요?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에 담아서조차 안 되는 가짜 뉴스임을 팩트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 이제는 우리가 그 영웅들을 지킬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